7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이런 행사를 가질 수 있도록 울창한 숲을 만들어주신 우리 모든 선조님들께 감사와 그리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이렇게 진흥원이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 건가, 우리 국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고민하고 계신 자리에 남아 계신데요. 마무리하는 순서로 홍석철 교수님이 하신 말씀, 그리고 조계중 회장님, 그리고 우리 구자춘 박사님께서 하신 말씀을 토대로 우리 네 분의 토론자를 모시고 그분들의 의견을 청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오른쪽에 계신 우리 김소민 대표님부터 청해서 순서대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가 4번째인 줄 알고 마음 놓고 있다가 1번이 돼서 갑자기 깜짝 놀랐습니다. 네, 민간산림복지진흥 활성화를 위한 진흥원의 역할에 대해서 토론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5주년 때도 이 토론자에 있었는데 또 7주년이 되니까 더 볼륨이 커지고 성장한 것이 막 체감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산림복지 전문업을 전공하거나 임업을 전공한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귀촌을 해서 창업을 하는 과정에서 산림복지 전문업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이 산림복지 전문업이 굉장히 높은 좋은 잠재적인 콘텐츠의 그 장점을 갖고 있지만 산림복지 안에만 갇혀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타트업을 하게 되고 산림복지 전문업을 하시는 사회적 기업과 협업을 하면서 기존의 산림복지 안에서만 있었던 것들을 기업 관광, 또 산림 관광으로 풀어내고, 민간은 민간끼리 협업을 하고 또 사회적 기업은 산림청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저희 회사는 관광 스타트업이나 그 성장 관광 벤처에 지정돼서 또 다른 관광 분야에서의 공공기관과의 협업 관계를 만들어내서 산림복지 전문업이라는 핵심 역량을 관광으로 또 수요를 풀어내서 수익을 창출하는 일들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지 전문업을 종사하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복지 전문업과의 상생을 통해서 두 개의 법인이 또 볼륨을 키워나가는 과정에서 느꼈던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진흥원이 앞으로 해주었으면 하는 방향들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관주도 체계에서 민관 상생형 생태계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이미 너무 많은 연구자들 분께서 말씀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저출산 고령화와 함께 앞으로 돈을 지불해서 산림복지를 쓸 수 있는 절대 인구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림복지 전문업과 산림복지진흥원만과의 한정적인 관계가 아니라 산림복지 전문업이라는 이 핵심 역량을 가지고 또 다른 관과 다른 민간에서의 생태계를 만들어내는 역할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지진흥원에서 중재하고 연결하는 역할이 일단 필요하다고 합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것은 개인에서 기업으로 기업형 플레이어를 발굴하는 관점의 변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3,000명에 가까우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자격증 가진 분들이 배출이 되었는데요. 정규리그, 어떻게 축구로 비유를 하자면 정규리그에서 2부 리그까지 뛸 수 있는 다양한 층의 선수는 많은데 이 선수들을 충분히 고용하고 운영할 수 있는 구단이나 FC가 부족한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FC, 이런 분들을 고용할 수 있는 법인들이 스스로 자립하고 또 위탁 사업이나 관련된 국가 보조금 사업 외에도 새롭게 돈을 벌어내고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산림복지 전문업으로서의 어떤 법인으로서의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지원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중소벤처기업부나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는 창업기업들을 3년차, 5년차, 7년차 그리고 그 희망 리턴 패키지와 같이 사업의 모델을 변환하는 사업까지 해서 연차별로 법인을 육성하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산림복지 전문업에서도 기업형 플레이어를 발굴하기 위해서 개인 콘텐츠 관점에서의 컨설팅이나 역량 강화뿐만이 아니라
법인이 성장하고 법인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이러한 교육과 네트워킹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법인 차원에서 조금 더 내려와서 이제 개인 역량 관점에서 좀 얘기를 하자면 산림복지 전문가 분들께서 굉장히 창의적이고 유연한 그리고 새로운 업무들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좀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하자면 법인을 운영하고 어떻게 보면 사업이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숲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 외에도 이런 것들이 가장 잘 운영될 수 있는 경영의 관점에서 혹은 행정의 관점에서 다양한 이런 역할을 해주실 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숲에 대한 정보를 잘 전달하는 전문가들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축구로 또 비유를 하자면 축구 경기가 잘 되려면 미드필더도 있어야 되고 수비수도 있어야 되는데 숲 해설가도 마찬가지로 숲을 잘 전달하는 사람도 있어야겠지만 산림복지 전문업이 잘 운영되고 또 영업을 할 수 있고 다른 분야와 다른 산업과 협업할 수 있도록 기획할 수 있는 이런 자포지셔닝이 다양한 곳에서 움직일 수 있는 복지 전문가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내가 숲을 전달하는 것만이 내 일이 아니라 경영에도 참여하고 이 법인의 환경에 민첩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역할도 내가 숲해설사로 해야 되는 일이구나라고 알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시고 교육과 역량 강화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발표 토론에서도 제가 굉장히 많이 느꼈는데요. 산림복지 전문업이라는 핵심 역량을 가지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제 산촌에 고립되어 있는 혹은 도시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런 복지 전문업의 경우에는 만날 수 있는 고객의 접촉 면적이 되게 좁기 때문에 이것들을 좀 극복할 수 있는 협업과 파트너들이 좀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협업과 연결로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산림복지 서비스가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십사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산림복지 전문업이 청년 기업, 지역에 있는 로컬 크리에이터, 그 다음에 지역에 있는 사회적 기업, 그리고 특히 산주분들과 임업인들과 함께 만나서 공동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어떤 플레이스, 공간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숲을 보호하고 숲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산림복지 전문업에서 넘어서서 숲을 어떻게 더 잘 활용하고 목재를 어떻게 더 잘 활용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더 가공을 잘하는 것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이런 관점의 변화를 일으켜 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앞으로는 아까 도시숲에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소비자가 도시에 많이 몰려있게 되면 도시숲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더 활성해질 것이고 그러면 도시가 아닌 곳에 계신 산림복지 전문업들은 심적으로 나는 소외받고 있나라는 것들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복지 전문업 안에서 내부 경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양한 협업 그리고 특히 지역의 접근성을 극복할 수 있는 이러한 협업체들을 만드는 것들을 산림복지 전문업에서 너칭을 해주신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공급자를 육성하고 기반 시설을 확보하는 시기는 이제 많이 졸업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태계를 만들어내고 접점을 만들어내고 협업을 이끌어내는 그러한 시기의 역할을 좀 더 많이 해주시면 저희 같은 또 새로운 청년 기업들이 또 산림복지 전문업과 함께 협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패널분들은 5, 6분 정도로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이어서 방청객에서 2-3분 그리고 듣고 난 다음에 발표하신 분들에 대한 말씀 듣고 제가 마무리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정희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국립산림과학원 산림휴먼서비스연구과의 이정희입니다. 중요한 자리이니만큼 관련돼서 어떤 내용을 토론 주제로 잡을까 굉장히 고민이 많았는데요. 여기에서 너무 자유 주제를 저한테 주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제 산림복지와 관련된 업무를 하면서 생각했던 부분들을 좀 정리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 산림복지진흥원 7주년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7주년 기념 심포지움에 초대해 주셔서 원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서 조계종 교수님 발표와 구자춘 박사님 발표 잘 들었고요. 역시 구자춘 박사님 연구 결과를 들으면서 다양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련돼서 이제 한 연구씩은 다 들었는데 이게 한 번에 또 발표 자료로서 힘을 갖는 것을 보면서 역시 데이터 기반의 말은 힘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이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구자춘 박사님께서 이용하신 데이터가 다른 데서 온 데이터가 아니라 저희 내부에 쌓인 산림복지 통계이거나 아니면 수피랑 또는 그 숲나들이에 쌓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된 자료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다 노력해 주신 덕분이라고 저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설립 이래 7년 동안 산림복지 생태계는 그동안 무수히 변해왔습니다. 많은 변화가 있었고 기관의 미션이나 비전을 살펴보니 숲과 사람을 이어주는 산림복지 플랫폼의 기관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역할 수행을 위해서 유연한 공공기관의 장점을 살려서 산림복지 진흥을 위해 힘써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관의 노력에 있어서 관련 분야의 연구자로서 깊은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없다고 했으니까 중요 내용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산림복지진흥원에 바라는 점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첫 번째는 수요자 중심이고요. 두 번째는 그 수요자와 프로그램에 있는 그 인프라의 역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면 그 인프라와 수요자를 연결하는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3가지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요자 욕구에 대한 세밀한 파악과 적용입니다. 산림복지는 생애주기별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왔고 생애주기는 연령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인간이 놓일 수 있는 일련의 환경과 그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산림복지 서비스를 추진해 왔다면 연령뿐 아니라 수요자가 놓인 환경을 고려하고 그러니까 수요자가 살림을 경험함에 있어서 발현되는 살림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 단계적 산림복지 서비스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같은 연령이고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해서 같은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형태로 지금은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숲을 잘 이해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같은 부모의 입장이고 스트레스를 받는 40대 직장인이 이정희와 산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40대 주부의 부모의 입장인 스트레스를 받는 여직원은 같은 산림치유 프로그램이나 산림숲체험 프로그램을 받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경험에 따라서 산림을 이해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개인 맞춤형으로 갈 때는 그 사람이 산림 경험이 얼마만큼 있고 그 경험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서비스가 진행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동시에 좀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있어서 지속적인 수요자의 욕구 파악과 시대적 트렌드를 읽어낸과 동시에 서비스 수요자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수요자에 대한 세밀한 요구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산림복지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전문가와 전문업, 제공자 능력 배양 부분입니다. 산림복지 시설이나 공간을 포함해서 살펴보면 산림청에서 집계하는 수가 2022년 기준으로 1,046개입니다. 그리고 숲해설가를 비롯해서 복지 전문업들은 한 3만여 명 되시고요. 그리고 전문업은 1,068개가 되십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산림복지에 관련된 인프라가 존재하는데 또한 전 국민의 한 74.5%가 연 1회 이상 숲을 방문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43%는 산림복지 서비스를 수혜받는 거로 그렇게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산림복지 서비스는 어느 이상의 경제적 여유가 있어야지만 가능하고 복지시설까지 이동이 가능한 건강성을 가져야지만 수혜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와 같은 한계를 산림복지 서비스 수혜에 있어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라는 내용은 어떻게 보면 공평하게 누군가에게는 돌아가야 하는데 본인이 가진 환경에 따라서 제약을 받고 있다라는 거, 지금까지는 그 기반을 늘리는 데 힘을 썼다라고 하면 지금은 그 기반을 이용해서 어떻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수혜를 공평하게 나눌 건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문업이 올 6월부터 바우처 활용이 가능한 제공자 등록이 되는 거를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전문업의 역할이 더 중요해진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전문업과 전문가의 개별 능력 차이에 따라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새로운 시장에 접근하는 방법조차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흥원의 역할은 전문업이 이런 정보에 접근하기에 있어서 능력을 배양시켜주고 정보를 고르게 확장시켜서 이분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다양한 수요는 나타나는데 전문업의 능력이 아직 그만큼 올라가지 않아서 비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들이 지금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질 나쁜 서비스가 제공돼서 국민에겐 좋지 않고 지금 전문업이 무르익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을 구성해야 되는데 우리의 시장이 좀 잠식당하는 이런 불편함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림복지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건전한 서비스 생태계 마련을 위해서는 복지진흥원의 역할이 지금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산림복지 서비스의 제공자나 전문가 유형과 환경에 따라서 능력 배양과 부처 외부와 민간 시장을 통해 기관과 개인 간의 정보 습득 및 기회 능력 간의 그 간극을 줄이는 데 더욱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플랫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는 산림복지진흥원이 산림복지시설의 유지 및 관리에 조금 더 집중하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시점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지금부터는 이제 복지 진흥을 위한 직접적인 노력에 더 힘을 실어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그래서 산림복지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경고히 하는 시점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숲과 사람을 이어주는 정말 플랫폼의 역할을 더 무게를 둘 시점인데요. 최근 생활권 시설에 있어서 중호성이 강조되고 도시숲길이나 녹지지역의 치유숲 조성이 지금 정책적으로 가능해진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이 같은 변화는 산림복지 전문업과 전문가의 위치와 활동 영역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근데 산림복지진흥원의 수요는 서비스 수혜자뿐 아니라 산림복지 서비스를 그러니까 산림복지 서비스업을 가지고 계신 전문업과 전문가 그리고 제공자라는 생각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산림복지 수요와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업이 직접적으로 산림복지진흥원을 통해서 매칭이 되고 직접적으로 질 높은 서비스들이 전달될 수 있는 그 체계, 지금 가지고 계신 그 수피랑이라는 시스템을 조금 더 고도화하셔서 그런 내용들이 직접적으로 전달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서비스 수혜자의 세밀한 욕구와 서비스 제공 인프라가 산림복지진흥원과 자체 시스템 수피랑을 통해서 직접 연결될 수 있는 플랫폼의 역할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검진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산림복지진흥원 7돌 축하드립니다. 잔치가 좋은 건 잔치에 오면 반가운 얼굴들 한 자리에서 다 만날 수 있어서인 것 같습니다. 반가운 분들 많이 만났고요. 제가 받은 주제는 연구개발 R&D 분야입니다. 산림복지진흥원이 서비스 제공 체계에 대해서는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R&D 분야에 대해서는 저 나름 걱정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까? 가장 쉬운 답은 우리 남태원 원장님께서 더 많이 사랑해 주시면 되는데 수많은 자식들이 있는데 R&D만 사랑해 주실 수는 없기 때문에 몇 가지를 좀 고민해 봤습니다. 우리 복지진흥원의 R&D는 아무래도 저희가 산림과학원하고
조심스럽게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당연히 산림과학원은 우리나라의 산림과학의 연구를 선도하면서 산림적 정책 기반의 근거를 제시하는 기관입니다. 이건 당연하지만 산림복지진흥원에서도 산림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산림복지 활성의 근거라든지 아니면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이 R&D는 좀 해주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산림복지연구개발센터 그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연구개발센터의 구성원 면면들을 다 알고 있는 사이로서 오늘은 좀 칭찬하는 자리가 아니고 좀 이런 거 좀 더 잘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제안하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산림복지연구개발센터는 산림과학원의 산림휴먼서비스 연구과보다는 연구 인원은 훨씬 많습니다. 근데 연구와 관련된 예산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좀 잘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연구 인원이 많은데 연구 인원의 퀄리티는 조심스러운 표현입니다. 산림복지진흥원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산림과학원 당연히 산림과학 분야의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연구원으로 고용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 산림복지연구개발센터에 계신 분들 중에 아직 석사학위도 없으신 분, 그리고 석사학위만 있으신 분들이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좀 도와주셔야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산림복지연구개발센터가 곧 대전으로 올 거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 충청 지역에는 이 분야 관련된 많은 연구 자원들이 있습니다. 충북대학교, 공주대학교, 충남대학교에 있는 전공 교수들을 팀과 연결시켜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임을 늘리는 게 어렵다라면 팀별 계약직으로라도 석사연구원과 박사연구원을 고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산림과학원이 널리 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R&D 분야 예산이 적습니다. 적기 때문에 부처 간 협력 R&D 예산의 적극적인 확보가 필요합니다. 사실 이런 사례가 하나 있었습니다. 산림청, 농림부, 해수부의 스마트 헬스케어 사업이 있었는데, 이것도 조심스러운 제 스스로의 뇌피셜인지 모르겠는데, 이 연구가 산림과학원으로 가면 과학원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셔야 되는 연구 다 정해져 있고 예산도 정해져 있는데 갑자기 과외 연구 예산이 들어오면 일을 더 하셔야 되잖아요. 이런 연구는 산림복지진흥원의 산림복지연구개발센터가 잘 수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연구관리 수준이 아니고 위에서 말씀드렸던 이 겸임교수라든지 아닙니다만 석사연구원, 박사연구원들을 활용해서 자체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좀 힘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연구 내용과 관련해서 좀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산림치유 연구를 웰리스 프로그램과 치료 지원 활동 프로그램으로 구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모든 대부분의 산림치유 프로그램은 웰리스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는 이 효과성 분석 그만하거나 좀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줄이고 그 힘으로 우리가 치료 지원 활동이 될 만한 프로그램을 좀 검증하는 거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효과성 분석한다는 것의 전제는 뭐냐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효과를 예측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7년 동안은 모르고 있기 때문에 효과성 분석을 해왔다면 지금은 효과성 정도는 검증된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효과성 분석은 안 해도 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치료 지원 활동 프로그램의 예를 들어보면 미국이 비슷한 경우가 있었는데, 미국의 이제 보건복지부라 할 수 있는 NIH에서 기존의 치료 활동과 다른 명상을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다가 명상을 의료의 일부로 가지고 올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산림치유도 이와 같은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서 이 프레임워크를 따라서 연구된 내용은 우리가 치료 지원 활동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웰리스는 그냥 우리가 좋은 거 다 알고 있으니까 효과성 분석 그만하고 시즌별로 주요 주제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치료 지원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산림환경 기반의 디지털 문화 콘텐츠를 이용한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이게 근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사실 4차 산업혁명 이후로
디지털 치료기기, 디지털 세라피틱스라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개인용 건강 관리 제품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들이 살림에 기반한 살림의 영상이나 소리 정보를 많이 가져다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산업화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한다면 산업화를 지원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근거라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에 앞으로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간 제한이 많아서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R&D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주영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남대 이주영입니다. 7주년을 맞은 산림복지진흥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저는 세 가지 꼭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제 첫 번째가 총괄 협의체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검증 프로그램에서의 어떤 진흥원의 역할, 그다음 마지막으로 복지 전문가의 어떤 역량 강화로 잠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꼭지가 이제 자연 경관 및 생태 환경 교육 분야 총괄 협의체로 꼭지를 뒀는데요. 이런 부분인 거죠. 우리가 흔히들 현장에서 많이 비판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중첩되는 영역이 있다. 실제로 우리는 많은 자격증을 5종 혹은 6종의 자격증을 배출하고 있지만은 그간의 현장에서 물론 이론적인 근거와 관계없이 별도로 좀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비판에서 좀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게 산림청 내에서도 그렇지만은요, 산림청의 범위를 벗어나서 환경교육이라든지 혹은 생태교육 전문가 혹은 그쪽 분야의 영역들과 같이 토의를 해보면은요, 이제 더 좀 모호해집니다. 네, 그렇다 보니 유사한 분야 혹은 유사한 자격증을 통합하라라는 비판도 이제 들리기도 하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활동 기회를 좀 더 증대하고요, 활동 네트워크를 개발할 수 있는 새로운 프레임을 좀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방금 조금 전에 구 박사님 발표하신 내용과 같이 좀 더 파일을 늘려나가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부분입니다. 즉 타 소관 부처와의 어떤 접점에 대한 것이고요. 이게 어떤 좀 상위 개념으로서 중재자의 역할을 진흥원이 할 수 있지 않나라고 제안을 드린 부분입니다. 근데 이거는 어떤 선점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배타적으로 그 어떤 영역을 이제 차지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중첩된 부분에서 다른 유사 기관 혹은 소관 부처와의 어떤 접점을 혹은 그 조정안을 한번 구상해 보자라는 것이고, 그 프레임을 진흥원이 만들어서 한번 제안해 보는 것이 어떠냐라는 말씀입니다. 산림복지 전문 영역의 활동 기회를 좀 더 세밀하게 봐서요, 우리가 뭐 해수 혹은 뭐 산림을 숲을 벗어나서라도 다양한 공원이라든지 활동 분야가 넓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제 그들의 어떤 자격 분야를 좀 인정하고 또 받아들이기도 하고요. 즉 활동 네트워크 개발을 통한 확대가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좀 주장을 드리고 싶고요. 필요한 것은 결국은 산림복지가 핵심 가치가 뭐냐, 산림복지의 알맹이가 뭐냐라는 주제로 귀결될 것 같습니다. 예시로 가져온 반우의 경우에는 독일 사례인데요. BANU의 경우에는 이제 인증된 자격이 여러 부서에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배출한 자격 과정에 대해서 인증 제도에 대해서 뭐 등산 혹은 뭐 하이킹 아니면은 뭐 자연공원 옆에 혹은 국립공원 옆에 어디에서든지 통용될 수 있는 그런 자격으로 활동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러한 좀 네트워크 새로운 프레임이 좀 구성될 필요가 있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생태적인 산림복지시설 운영과 검증 프로그램입니다. 요즘 뭐 ESG 얘기 많이 나오고요. 또 사회적 책임, 또 책임 있는 환경적 책임 있는 활동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뭐 1980년대부터 계속 주장되어 온 부분입니다만, 이런 부분들에서 뭐 캠핑장은 물론이고요, 아니면 여러 가지 산림복지시설의 어떤 지속 가능한 이용, 또 친환경적인 어떠한 그 등급 혹은 모니터링의 진흥원의 역할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시로 가져온 유럽 생태라벨 인증 제도의 경우에도 굉장히 세분화된 어떤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 지표를 가지고 있고요. 그런 지표를 모니터링하고 검증함으로써 사용자가 뭐 20, 30대 혹은 가족 단위 사용자가 내가 지금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또 환경적 책임을 다하는 복지시설에서 향유하고 있다, 숲을 체험하고 있다라는 어떤 당위성을 또 제공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복지 전문가의 역량 강화와 활동 기회 확보입니다. 그 코로나가 지나고 제일 큰 문제점, 현장에서 제일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사실은 산림복지가 산림복지 취약, 즉 산림복지 소외자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숲 해설가라든지 현장의 산림복지 전문가 그들 자체가 취약계층이 되어버리는 경우도 종종 목격을 했습니다.
이제 역량 강화가 필요하고 활동 기회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양성 과정의 최신화라든지 혹은 보수 교육의 의무화를 좀 들고 싶습니다. 예를 들자면 예로 가져온 서유럽 3개국의 양성 과정에서도 우리가 되게 유사한 양성 과정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한다든지 혹은 수익 구조를 개발하는 것을 양성 과정의 교과 과정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출하기 전에 자격을 취득하기 전에 내가 이것으로 어떻게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고 어떻게 수익 혹은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배워서 나가는 거죠. 현장에서 바로 창업이 가능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동료 평가를 포함한 보수 교육을 통해서 어떤 역량 강화도 어떤 역량의 보수를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있던 초보자의 취업 기회가 좀 제한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즉 대부분의 경우 복지사업, 복지업과 또 기관 혹은 지자체와 이제 전문 용역 계약을 맺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 입찰하는 이제 전문업자의 경우는 경력차를 우선 고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금방 배출된, 금방 자격을 취득한 루키들의 어떤 취업 활동 기회 확보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시각적으로 좋은 제안 많이 해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서 얼른 플로우로부터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짧게 질문하실 분은 말씀해 주시는데 성함 말씀하시고 소속 말씀해 주시고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해 주실 분 손을 들어 주실까요? 네, 마이크 준비됐습니까? 아니요, 저기서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주세요. 마이크. 이쪽에 계시면 손 좀 들어주십시오. 저 마이크 주면서. 네. 질문만, 설명 말고 질문만 해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저는 대구대학교의 이주희 교수입니다. 오늘 조계준 교수님, 구자춘 박사님 발표 잘 들었고요. 토론해 주신 분들 위주로 간단하게 그냥 한 가지씩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영 교수님 말씀하신 것의 마지막 자격제도 취득 후에 그 산림복지 전문가의 그 보수교육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1년 경력을 가진 산림복지 전문가와 10년 경력을 가진 산림복지 전문가의 보수가 똑같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얘기가 하나가 뭐냐면요. 10년 경력의 산림복지 전문가의 역량이 1년 경력을 가진 사람보다 못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거기에 매우 구체적인 교육, 보수교육 체계가 우리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야 될 거고,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박범진 교수님 하신 직원 전문화, 그게 이제 산림 복지라는 부분이 너무 다양해서 조금은 전문성이 조금 마케팅 분야나 심리학 분야나 관광이나 휴양 분야의 어떤 전문성, 그런 인력들이 좀 구성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정희 박사님 말씀 것 중에 수요자 중심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연령으로 우리가 지금 수요자를 구분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용 강도, 소위 코어 파티시펀트와 미디엄, 그 다음에 캐주얼 파티시펀트 간의 분석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그 지역이 도시냐, 좀 농촌이냐, 또는 아주 그 산촌이냐에 따른 그러한 부분도 같이 고려해야 되고요. 특히 제 생각에는 6세부터 17세 간의 수요자에 대한 관심, 거기에 대한 고려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저는 마지막 한마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 김서민 대표님 말씀하신 것 중에 기업형 플레이어라는 용어가 꽤 와닿습니다. 결국 그 부분은 프라이싱의 문제거든요. 다 무료가 거의 대부분인데 어떻게 가면은 우리가 유료로 갈 것인가, 거기에는 서비스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갈 수 있는 앞으로의 산림복지진흥원의 역할, 어떻게 가는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토론자 한 분 한 분 의견에 대한 코멘트를 해주시고, 혹시 뭐 짧게 답변해 주실 분 계실까요? 네 분 중에 없으시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다른 한 분 더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뒤쪽에 성함과 소속 말씀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숲초에는 근무하는 이영록입니다.
조교준 교수님과 구자춘 박사님 주제 발표 잘 들었습니다. 구자춘 박사님께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었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자 68페이지 PPT 13쪽을 보면 계량 분석 결과 장애와 소득만이 평등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나타났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보충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밑에 보면 낮은 채택률과 낮은 가동률, 이거는 휴양림뿐만 아니고 우리 산림복지시설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낮은 채택률은 도시 근교에 있는 휴양림이나 산림복지시설을 이용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아무리 응모를 해도 잘 되지 않고 경쟁률이 있어야 하다 보니까, 또 낮은 가동률은 너무 오지에 떨어져 있는 휴양림이나 산림복지시설은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이 적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적으로 이미 시설된 것으로는 극복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데, 교수님이 생각하실 때는 프로그램이나 운영 방법을 개선해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지 그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네, 구 박사님. 네, 답변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쉽게 아이스크림을 파는 사람이 오늘 이 아이스크림이 팔릴까 안 팔릴까, 그러면 날씨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요건들이 중요하잖아요. 그 요건들에 이제 장애 여부를 넣어보니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확률이 좀 떨어지더라. 그럼 장애 요건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그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아까 이정희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이런 분석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이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그다음에 산림복지진흥원, 산림청 산림복지정책과에서 해당되는 자료를 아낌없이 내주셨기 때문에 이런 분석을 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하드웨어가 있으니 소프트웨어를 강화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요. 지금 제가 전국에 있는 산림복지시설에 가장 가까운 거리를 재보니까 한 13km 정도만 되더라고요. 근데 가까이 있는 권역에 어디는 차고 어디는 안 찬다면 넘치는 수요를 부족한데 이렇게 낙수를 시키면 우리 그 수급의 미스매치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구체적으로 A라는 휴양림을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 여부는 좀 더 연구와 고민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답변이 되셨죠? 네, 여기 방청객 중에는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산림교육 전문가, 산림치유지도사분들, 그리고 전문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많이 와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께서 질문 좀 한 분 받겠습니다. 네, 선생님. 마이크 좀 준비해 주세요. 저는 산림복지 전문업을 운영하고 있는 전주 산소리숲마을 조명자입니다. 이정희 박사님께 한 가지 묻고 싶은데, 제가 5년 전부터 쓰는 설문지가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개인의 맞춤형으로 한다는 건 개인 맞춤형 저희 나름의 설문지가 만들어져야 되는데요. 그런 걸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영세한 작은 전문업자들이 그런 부분까지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이런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이제 당면 과제인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그런 만들어내고 풀어가시고 저희한테 제공할까, 이게 저희는 연구하시는 분들의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들을 더 보충하고 현장에 맞춰서 그것을 만들어내는 게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연구해 주시고 만들어 주시기를 제안하는 걸로 제가 질문에 마치겠습니다. 이 박사님 뭐 추가하실 말씀? 당연히 국립산림과학원이 도와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 쪽에서는 이제 산림을 이용함에 있어서 삶의 질에, 국민 삶의 질에 어떻게 영향하느냐라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개인의 기질이라는 부분이 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있어서 그러니까 사람들을 어떻게 구분해서 그분들에게 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까라는 틀을 짜는 건 저희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진흥원 내부에 산림복지연구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허브 역할을 하는 건데요. 그곳에서는 이제 산림복지 시설이라는 공간 안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가장 적합할지를 한번 시범을 해보고 그거에 대한 효과 평가를 하고 다른 전문업이나 다른 시설에게 확장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학원과 그리고 진흥원에 있는 연구센터와 같이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분만 더 받겠는데요. 전문업 운영하시는 분 말고 현장에서 바로 산림교육 전문가로서 그리고 산림치유 지도사로서 활동하시는 분한테 한번 질문 받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지금 숲해설가 활동을 하면서 산림복지 전문업의 사회적 기업도 운영을 하고 있는 멀티플레이어입니다. 네. 이렇게 멀티플레이어라고 소개를 하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숲해설가 18년 차인데요. 제가 18년 동안 쌓아왔던 노하우를 후배들에게 전달을 해주고 싶은데 청년이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년에 진입할 수 있는 좀 루트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는데 저희가 가장 필요로 한 부분은 행정인력으로서 들어와서 같이 이 분야를 엿보다가 이쪽에 입문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행정인력에 대한 비용은 점차 깎이고 있어요. 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점점 없어지고 있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멀티플레이어를 하면서 안타까운 게 멀티플레이어 못하는 제 건강 상태나 지적 능력이 퇴화되는 순간이 오면 그때는 저는 문 닫아야 돼요. 이런 곳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려움을 좀 체계적으로 풀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우리 토론자나 혹은 발표하신 분한테 질문은 아닌 것 같고 우리 진흥원 그리고 산림청에서 풀어야 될 그런 제도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방청객으로부터 질문 마치겠고요. 그러면 혹시 구자춘 박사님은 말씀을 좀 하셨고 회장님께서 한 말씀 또 추가하실 내용이 있을까요? 짧게. 예, 반갑습니다. 아까 제가 이주 교수님도 말씀해 주신 부분인데요. 지금 이용객들 참가자들이 얼마나 많이 이 혜택을 받을 것인가.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아시는 것처럼 자유학년제죠. 자유학년제가 시행되기는 했지만 사실 초등학생들이나 중고등학생들이 체험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겨우 학교에서 그 전 해에 한 10월 달부터 내년도에 프로그램을 짜서 그 다음 해에 잠깐 갔다 오는 형태거든요. 근데 이제 진짜 코어 파티시펀트들이 우리 개념으로 하면 6살 때 초등학교를 들어가니까 미국에서 같은 경우에 6살부터 12살까지 초등학교에 해당됩니다. 그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는 국립공원이 있고 주립공원이 있지만 산림청 이런 데도 각 지역별 지방산림청에서도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특히 이제 지체 장애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때도 부모님들이 그 프로그램에 참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면은 학교에 안 가도 되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학생들을 데리고 와서 산림치유원 예를 들자면 여기에다가 학생을 맡기면서 사인지에다 사인해 줍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하루 종일 치유 프로그램이나 숲 해설가 분들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오후에 3시나 4시 됐을 때 부모님이 다시 와서 꼭 물건 인수인계하고 가듯이 학생들을 데리고 가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부모님들이 우리는 체험 프로그램이나 하면은 학생들, 학부모형이나 아니면 교사분들이 꼭 참가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완전히 숲 해설가나 산림치유 지도사 또는 유아숲 체험 지도사들한테 일임을 하는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동률도 상당히 좋은 것 같고 어린이들도 그 프로그램의 효과도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만족도라고 하죠. 이런 만족도도 높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런 개발해 놓은 휴양림이나 치유원이랄지 이런 데를 제외하고는 일반 야산은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이제 우리나라에도 도립공원, 국립공원이 많이 있기는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로 활용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산지가 63%라고 하는데도 거의 활용이 안 되고 있어서 물론 산림청이나 산림복지진흥원에서 저는 향후 미래를 봤을 때에 50년이 됐든 100년이 됐든 주요 잠재 수요라 할까요? 그 계층이 초등학생들, 이 친구들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세대를 지나고 나면 별로 안 온단 말이에요. 산림자원을 전공하는 학생들도 억지로 데려가야지만 따라오죠. 잘 안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학생들이 모바일이랄지 SNS를 통해서 자기들이 조금 새로운 데를 찾아서 끼리끼리 가는 형국이지, 일반 프로그램이나 여러 명이 갈 수 있는 데를 좀 회피한다는 이런 인상을 많이 봤거든요. 실제로 뭐 데이터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그러한 방법들을 좀 진중하게 모색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회장님. 한 6분 정도 남았습니다. 6분 정도는 좌장으로서 시간을 좀 쓰겠습니다. 자료를 제가 며칠 전에 기조연설 자료문, 그리고 두 분의 토론자, 그 발표자, 그리고 이 네 분의 토론자의 내용들 다 받아서 제가 읽고 좌장으로서 해야 될 역할이 뭘까라고 생각하다가 몇 가지 좀 여기서 나온 의견들을 제안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요약을 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50년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앞으로 50년 후면은 우리 숲은 지구보다도 훨씬 울창해질 겁니다. 고전비가 풍부한 대한민국의 살림이 될 겁니다. 그 살림은 모두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1973년부터 배고팠던 시절에 우리 선조들이 애국가를 부르면서 밤낮으로 심고 또 심고 가꾼 그 결과입니다. 이제 우리는 선조들이 만들어진 울창한 숲을 그야말로 고마움, 감사 표시 없이 복지라는 이름으로 향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산림복지를 할 수 있는 그 배경은 바로 선조들이 만들어진 울창한 숲 덕분입니다. 우리 산림복지 현장에서 모든 산림교육 전문가들, 산림치유 지도사 마찬가지로 선조들이 일으킨 이 숲에 대한 고마움, 감사를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국민들한테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면 그 프로그램은 빵점입니다. 그분들 덕분에 자아성이 좋아지고 인성이 좋아지고 혈압이 낮아지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활동하실 때 그런 점을 그분들이 집에 돌아가시기 전에 강조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프로그램을 하는 주제이고 목적이고 그렇습니다. 제가 요약한 제안은 모두 7가지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한민국 산림복지의 정체성을 좀 확립하자. 아까 어떤 발표문에서 나왔는데 여전히 우리는 영국의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라고 하는 표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그거보다 훨씬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태아에서부터입니다. 태아에서부터 요람 이전의 단계입니다. 태아에서부터 안식에 이르기까지 훨씬 복지의 커버가 넓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좀 그 용어를 썼으면 합니다. 태아에서부터 안식까지. 두 번째 제안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는 산림복지 현장의 전문성을 요구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그 전문성은 비단 연구원자뿐만 아니라 모든 산림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분까지 모두 다 해당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산림 자체에도 전문성이 필요한데요. 우리는 우리 그 휴양이나 혹은 복지하는 활동 현장 그냥 휴양림 혹은 뭐 치유숲 이렇게만 구분하고 있지만 아무런 어떤 기준 없이 일부 독일 연방주에서는 휴양림, 치유림, 요양림 이렇게 굉장히 전문적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연방주에서 그것도 시도해볼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는 복지시설의 전문화입니다. 우리는 그냥 복지시설 하면 여러 가지 통나무집이라든가 아니면 뭐 체육시설 이런 것들 들어놓고 있는데 체육시설 가서 보면은 우리 체형에 맞지 않는 체육시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전문화를 하려면 우리 인체 생리에 맞는, 인체 역학에 맞는 그런 운동시설, 우리 체격에 맞는 시설들을 만들어내야 될 겁니다. 세 번째는 산림치유지도사 그리고 현장 전문가들 역시 전문화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큰 세 번째 제안은 산림복지 4대 영역이 있죠. 산림, 휴양, 문화, 치유, 교육. 근데 이 4개의 기둥에서 유독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산림 문화가 빠져 있습니다. 전혀 신경을 안 씁니다. 산림 문화는 그야말로 무슨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산림 문화가 없으면 우리나라 산림 정책 이념, 법의 이념, 산림복지의 이념 이런 건 다 무용지물입니다. 그리고 산림 문화가 없으면 전통 문화에서 따올 수 있는 모든 프로그램들이 전부 사장됩니다. 산림 문화를 진호 원장님 한번 기둥을 살리기 위해서 전문가도 고용하시고 그래 보시기를 부탁드려봅니다. 네 번째는
산림복지 프로그램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양식을 보면 주제를 쓰는 난이 없습니다. 무엇을 전달하는 거죠? 국민들한테?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람한테 이 프로그램의 주제가 뭡니까? 여쭈면 대답을 못합니다. 그건 엉터리 프로그램입니다. 죄송합니다만은. 그래서 주제를 꼭 생각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라. 그리고 짤 때도 그거를 염두에 두시라,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프로그램 인증 제도를 빨리 시행하십시다. 산림교육 프로그램 인증 제도는 있는데 취업 프로그램 인증 제도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는 아까 우리 고자춘 박사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시설 접근성을 그야말로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됩니다. 특히 취약계층을 위해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구청마다 셔틀버스가 있는데요. 노약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셔틀버스를 산림치유시설, 산림복지시설이 있는 데까지 연장해서 운영하는 것은 지자체 간에 혹은 뭐 중앙행정기관 간 사이에 얼마든지 가능할 겁니다. 협업으로. 그것을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림복지 전문가의 처우 개선과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여기 전문업체도 나와 계시고 그리고 현장에 계신 분도 있는데 또 전업업체 내에서 근무하시는 분, 그다음에 진흥원 내에서 근무하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산림복지 업무는 대국민을 상대로 가장 삶의 최일선에 나가서 1대1로 혹은 1대10, 1대15로 대면 홍보하는 그런 활동입니다. 그분들이 얼굴이 굳어 있으면 그분들을 바라보고 있는 국민의 얼굴이 굳습니다. 사내에서 혹은 전문업체 내에서 혹은 개인적으로 얼굴이 밝아야 현장에서 미소 띈 얼굴로, 멋진 얼굴로, 아름다운 얼굴로 해설하시면서 그러면 국민들한테도 기분이 좋아서 더욱 효과가 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장시간 동안 어느 분은 기조연설로 또 발표자로 또 토론자로 또 질문하신 분으로 많은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민하고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면 이 선조가 물려준 울창한 숲을 이용해서 국민들한테 심신을 건강하게 하고 복지 혜택을 높게 향상시켜 줄 건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행사를 위해서 1년 동안 준비해 주신 우리 미래전략본부, 우리 연성근 본부장님 나와 계신데요. 미래전략본부 모든 직원 선생님들 그리고 모든 산림복지진흥원 관계자님들, 원장님을 비롯해서 감사드리고요. 또 역대 원장님도 와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립산림과학원의 원장님, 또 이은미 원장님 많은 분들이 와 계신데요. 이렇게 여러분들을 성원하신 것은 더욱더 우리 산림복지진흥원이 발전해서 국민들 앞에 더 좋은 질로 나가시라, 이런 격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돌아가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